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년의 사랑과 청년의 사랑은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숙사에서 신부들 생활하는 태도를 보면 신랑하고 연락을 취하고 이런 모습도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간혹 50대 중반이신데 20대 초반이나 중반 이런 여성을 선택을 해가지고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신부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좀 대화에 소극적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년들은 신부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보통 20대 중반이나 초반의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청년이잖아요. 청년들은 좀 자기 위주고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고 배려해주고 뭐 이런 거 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면이 좀 있고요. 또 중년이신 분들 나름대로 그 뭐랄까 국제결혼 했으니까 아내가 나한테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괴리감이 생기고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 부분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20대 여성이 보기가 좋고 외모가 예쁘니까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나한테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살갑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또 신부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신한테 관심 가져주고 배려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국 남자들은 특히 중년분들은 아내가 자신에게 안 따라오고 연락을 소홀히 하고 그러면 결혼 잘못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 어느 정도 예견된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25살, 30살 나는 결혼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냐. 반대로 얘기해보면 나이 어린 여성이 나랑 매칭했을 때 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결혼 전에는 저희가 백날 얘기해도 이해 못 하셔요. 그런데 결혼해서 막상 겪어보시면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20살, 25살짜리가 뭐 인생을 살아봐야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50대 중년의 그 마음 이해 못해요. 그러면 결혼했으니까 아내랑 결혼생활 끌고 가려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20대로 돌아가서 살고 아내한테 맞춰주고 그러다가 아내 마음 얻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나한테 맞게끔 끌고 와야죠. 그리고 중년분들은 아무래도 결과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않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와이프가 와서 잘 살아주면 뭐 집안 채 정도야 못 해주겠냐 이런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20몇 살짜리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자기한테 배려를 좀 해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보통 한국 남자들이 중년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가부장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별거 없어요. 하지 말아라 이게 너무 많고 또 권위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국 남자 한 70%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렇고 그래서 하소연을 하셔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연락이 오시면 아내가 전화를 피한다. 그리고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초에 신부를 선택을 할 때 중년이면 중년에 맞는 여성을 선택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 어린애 데리고 결혼생활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한국어 공부하고 있는데 결혼생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힘들어 하십니다. 보기는 좋죠. 또 뭐랄까 처음에는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국제결혼이 진행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퉈요.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베트남 여자들 고집 세고요. 또 자기한테 어느 정도 맞춰주지 않으면 지금은 그렇게 신랑에게 살갑지가 않아요.
이런 여성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도 그래. 서로 간의 입장차를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도 그런 부분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신부님 마음 얻을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할 수 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부 사이에는요 자존심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또 나이 차이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부들이 바라는 결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의 사랑과 청년의 사랑은 좀 다르다는 의미가, 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20대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배려하는 것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희 아들만 봐도 그래요. 저희 아들이 20살인데 대화를 해보면 너무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서 몇 살 더 많은 신부들이라고 해서 배려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하는 이 마음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짓밟아버리면 여자도 발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가 자꾸 대드니까 만족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성혼하고 국제결혼 파혼하시는 절대 다수가 남자가 먼저 파혼을 선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국제결혼이 진행되는 중간에 파혼을 하면 보통 한 6, 7명이 남자가 먼저 파혼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국제결혼의 생리를 이해를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일어나는데, 그 파혼하고 싶은 순간에 좀 참고 신부하고 어느 정도 깊은 대화를 해보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잘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면은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게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베트남 여자도 한국 남자랑 결혼을 선택을 했을 때는 무조건 책임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그러면 여자들이 인내심에 한계가 빨리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이 무슨 생각을 하고 나와 왜 결혼했는지 알고 어느 정도 마음을 얻을 때까지는 여자 마음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못하면 어차피 한국 와서 결혼 생활해도 힘들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국제결혼 회사하고나 가불관계지, 결혼한 와이프까지 가불관계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그래요. 진심입니다. 와이프가 자기한테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거를 베트남 여자가 문제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상적인 부분인데,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좀 연락 며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연락이 안 된다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성질을 돋구지 말아야죠. 둘이 부부싸움하고 베트남 여자가 문제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답이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진짜 진심인데요, 나이 차이 나는 결혼 생각보다 힘들어요.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린 배우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배우자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어린 배우자가 그래도 남편이 나를 존중해준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믿고 따르는 신뢰가 생기는 거지. 아니 뭐 연락 조금만 안 되면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진짜 답 없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아내, 여보 그렇게 얘기하고, 기분 나쁘면 바로 베트남 여자가 이렇네 저렇네 하는 거는 좀 안 맞고요.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웬만하면은 너무 나이 차이 나는 결혼을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나이 어린 여자하고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아예 50대면은 한 30대 선에서 찾아보셔야지. 50대가 20대 여성을 찾으면 한 30살 정도 차이 나는데 그게 결혼의 진정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보통
이건 맞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위험하다. 나이 차이가 적으면 좋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리스크가 크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보통 40대 분들도 나이 차이 줄이려고 엄청 애쓰는데 한 50대 중반 되신 분이 20대 초중반 찾는 거 30살도 더 넘게 차이 나는데 정상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또 삐져요. 아무튼 이게 아무리 국제결혼이라지만 정상적인 범주가 있고 또 정상적인 부부생활의 범주가 있는데 일단 결혼하셨으면 와이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결혼생활 그리 오래 못 갑니다. 진심이에요. 국제결혼을 하셨으면 이미 일은 벌어졌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신부 마음을 얻으세요. 얻은 다음에 내가 하자는 대로 해도 잘 따라옵니다. 베트남 여자들이 고집은 세더라도 그렇게 악한 애들은 없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한국 와서 깨지는 커플들 보면 이 국제결혼의 생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서로 결혼의 형평성을 맞춰주지 못해서 어느 한쪽이 불만이 생겨서 헤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저 처음 국제결혼일 시작할 때는 뭐 한 50대 분이 22셋하고도 그냥 베트남 여자들이 환장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한국 와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혼하고 그게 누구 잘못일까요? 근데 요즘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한 50대 중반의 남성이 20대 초중반의 여성 해달라고 하면 10명 되면은 9명이 거절해요. 현실이 이래요. 10명 매칭해서 9명이 거절하는데 이게 과연 신부가 눈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20대 초반이나 중반의 여성이 자기보다 30살 많은 남자를 거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트렌드가 정상인 거예요. 그냥 이 여자가 나한테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턱대고 비난할 게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50대 중반의 남성이 20대 초중반의 여성을 찾는 게 그게 결혼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섹스 파트너 찾듯이 여자 외모 이쁘고 그런 어떤 인형 같은 그런 여자를 찾는 거겠죠. 그게 과연 동반자를 찾는 그런 행동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 분들 보면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겉으로는 네네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사람 취급안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좀 알고 좀 체면도 좀 가지시고 이렇게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30살 차이 나는 와이프가 둘이 싸워가지고 좀 하루 이틀 연락 안 하는 걸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해줄까요? 그런다고 어디 가서 뭐 클럽을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뻘치도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숙사에서 신부들하고 공부하고 남편이랑 싸웠으니까 자기도 속상하니까 하루 이틀 연락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이런 거 이 중년의 사랑 그러니까 중년이 쉽게 결혼하는 방법은요 중년의 사랑을 아는 연령층의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서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의 여성을 만나는 게 좋죠. 요즘에 40대들도 한 30대 뭐 초반하고 결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50대 중반 정도 되는데 20대 초중반 찾는 분들 그렇게 좋게 안 봐요. 여자가 아무리 정상적이어도 남자가 20대 초반에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수용하지 못하면 결혼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돼요. 말 그대로 그냥 한국에 오는 수단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가요 한국에 와서 한 1, 2년 살다가 이혼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국 남자랑 결혼해요. 왜? 이게 50이 넘고 60이 다 돼가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잘 모르시더라고. 현실이 그러니까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국제결혼의 피해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